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다.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대 강의실.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는 학생 정은지는 올해 인문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이다. 대학생이 됐지만 수업 태도만큼은 고등학교 시절 그대로다. 한자라도 놓칠세라 꼼꼼하게 필기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열중하는 것은 은지의 오래된 공부 습관이다. 공강 시간, 은지가 찾은 곳은 학교 기숙사. 급히 꺼내는 것은 방금 전 강의 내용을 빼곡히 필기한 노트다. 그러면은 공급이 높아지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필기한 내용을 들고 누군가를 향해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설명한 거 있다. 얘가 같은 자원으로 방 안에는 아무도 없다. 걸 만드는 게 공정혁신. 공급이 우상향하는 곡선이잖아. 그럼 공급량은 가격에만 관련된 건데 재화의 대체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은지는 뭘 하고 있는 것일까? 방금 수업한 거 복습하고 있어요. 가르치듯이 설명하는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서요. 지금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되게 이해도 잘 되고 잘 외워져요. 은지의 설명엔 교수님의 수업 특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내가 체류탄 안 만들어. 그럼 이제 공급은 줄어드는 거지. 이걸 예로 들 수 있고 이제 아까 말한 세 가지 하면 우산이랑 뭐 필통을 만든다 치자. 그래서 동남아에서 수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체류탄이 훨씬 매웠던 거야. 동남아에서 그 체류탄을 다 수입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백수가 아꼈어? 백수는 돈 있으면은 물건 사서 뭐 지 밥 먹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 든 예시까지 그대로 기억해낸다. 빨리 없애버리고 다른 물건을 사용하지. 제가 이러한 공부 방법을 옛날부터 쭉 오랫동안 유지해서 그런지 이제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나 뭐 제스처, 뭐 농담 이런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기억되는 편이고요.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런 이미지들을 연상하면서 하면은 되게 이 내용이랑 그 이미지가 이렇게 잘 매치되면서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개강하고 처음으로 찾는 부산집.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 가족들 얼굴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집에 들어서자 가장 반갑게 맞아주는 건 7살 난 은지의 동생 은세다. 살 더 쪘노? 22kg 세기에 올라. 터울이 많이 나는 언니 동생 사이. 은세는 은지가 중학교 1학년 때 태어났다. 생일 선물 뭐 받을 생각해놨나? 뭐 받을 생각해놨나? 자기랑 게임기지. 안 된다. 왜? 네 게임 중독됐다 얘가. 안 반갑냐고. 나이는 13살이나 차이 나지만 둘 사이는 친자매 이상으로 각별하다. 마치 오랜 친구 같다. 은세 일로 와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은세야 이봐라. 우리 이 보이지 이거? 옛날에 언니가 언니 왜 자? 은세 너무 공부 잘한다. 은세 색칠 다 했네. 아 은세 이쁘다. 사진 속에는 두 자매 성장 과정이 담겨 있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래서 내가 한자 한글 안 거가. 언니가 다 가르쳐줬지. 봐봐라 이거 언니가 오랜만에 사진을 꺼내보니 옛 생각이 새록새록 난다. 늦둥이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 아침에 자기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일하면 애 우유 주고 집에 와서 또 애기 보면서 자기 공부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 딸이 고생이 많았어요. 저 때문에. 어떤 때는 학교를 애기를 업고 간 적도 있으니까. 몸이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갓난쟁이 동생을 돌보는 건 은지의 몫이었다. 놀 때도 공부할 때도. 중학교 시절 은지 곁에는 언제나 동생 은세가 있었다. 시험 기간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은지는 동생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하루는 침대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하기가 싫고 안 되길래 동생 쳐다보면서 은세야 언니가 지금 이걸 하는데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했더니 되게 이해도 잘 되고 잘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법이 나한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을 되게 체계화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라? 안 먹고 자. 은지가 말하는 내용을 한참 어린 동생이 알아들을 리는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할 내용을 정리하며 가르치는 과정 자체가 공부가 된 셈이었다. 니 지금 게임하고 있지? 니 지금 게임하고 있다 이거 맞지? 근데 난 게임이 별로 싫단 말이야. 맞지? 이거는 왜 다를까 우리가? 알았다. 라따. 타이문아. 게임 좀 그만해라. 가르치며 공부하다 보니 상대가 필요했다. 나중에 해라. 선생님 역할의 은지, 학생 역할의 은세. 자매는 언제나 공부 짝꿍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잠오나 언니 말하는데. 아니. 잠 안 오지? 어떤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생각을 해봐야겠지. 맞지? 뭐가 문제지? 손짓, 몸짓, 그리고 동생의 눈빛에 반응하며 말을 하다 보니 그야말로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왜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 했어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호응해 준 거예요? 언니야, 고등학교 방학 때 올 때요. 나는 게임하고 있었고 언니 공부하고 있었는데 책 들고 은세야 뭐라고 자꾸 해가지고요. 나는요 좀 짜증났어요. 왜요?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밤을 새고 해도 막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진짜 남들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문제집도 더 많이 푼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공부 방법을 바꾸고 난 후에는 이제 잠자는 시간도 더 빨라지고 그랬는데도 그리고 그렇다면 공부하는 시간도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데도 성적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말 못하는 동생이라 해도 자신이 공부하는 동안 심심하지 않을까. 필기가 뭐야? 처음엔 자신이 뭘 공부하겠는지 말해주는 데서 시작한 방법이었다. 하나 빼고 다 맞아. 하지만 효과는 대단했다. 공부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난생 처음 전교 1등을 했다. 이런 거. 은지는 이 방법을 자신의 공부법으로 삼고 체계화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또 하나 발생했다. 중학교 때는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동생이랑 이렇게 설명하면서 공부해서 되게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기숙사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니도 목소리도 크고 말도 평소에도 많은 애가 님 공부할 때까지 그래 말이 많나 이러고 자꾸 이렇게 친구들이 뭐라 할 때도 많았는데 그렇다 해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말하면서. 은지에게는 딱 맞는 공부법이지만 친구들의 공부를 방해하면서까지는 공부할 수 없었다. 자율학습 시간, 은지는 복도로 나갔다. 행여 소리가 교실까지 들릴까 말소리를 낮춰야 했다. 대신 쉬는 시간이 되면 마음껏 큰 소리로 설명하면서 공부했다. 그 시간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크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10분 동안은 진짜 최대한 집중해서 계속 말하면서 공부했어요. 가르치는데 능숙하다 보니 친구들도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은지를 찾았다. 은지의 공부 방법은 고등학교에서도 통했다.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모인 부일외고에서 3년간 전교 1등을 거의 놓치지 않았다. 설명을 하면 어떤 정교화 또는 조직화 같은 것이 일어나서 장기 기억에 우리 기억 속에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더 잘 인출해낼 수 있는, 잘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학생이 이제 남한테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혼자 말을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학습을 그냥 혼자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며 공부하는 것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은지의 후배들 중 지원자를 받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르쳐 보도록 했다. 은지 역시 후배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고등학교 때 방법 그대로 공부하도록 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몰입한 은지. 꼼꼼한 필기는 배운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필수 사항. 수업 시작과 동시에 연필을 든 은지는 시간 내내 손 한 번 멈추는 법 없이 모든 수업 내용을 필기했다. 수업이 끝나자 배운 내용을 직접 가르쳐 보기로 한 지원자들이 복습을 시작했다. 친구들에게 수업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학생.
자리에 앉아 차분히 필기를 검토하는 학생. 모두들 발표 준비에 분주한데 은지는 차분히 배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저는 오늘 배운 불교의 수용과 사상의 발달 중 신라에 크게 유행한 두 가지 종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대중화가 아직 안 됐었는데 귀족들이랑 서민들이랑 이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뭐 기득권 같은 걸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해야 돼? 불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거나 필기한 내용을 말하는 선에서 그쳤다. 대립을 조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은지의 차례. 오늘의 히든카드 정은지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은지는 제일 먼저 단원명을 칠판에 적고 그 단원의 학습 목표를 설명했다. 얘가 왜 중요한지부터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불교라는 게 결국은 종교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종교는 문화재로서 나타나고 문제도 결국 문화재 그림과 아니면 그 종교 뻗어나가서 시대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화재가 중요하니까 불교는 문화재가 많은 종교니까 불교를 공부해야겠구나. 첫 번째고 단순히 중대 불교는 왕건강 수업 시간 미처 놓쳤던 부분을 보충하는 학생도 있었다. 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왕건강을 했을까 맞죠? 그러니까 왜 했을까? 선생님 못지않게 쉬우면서도 세밀한 은지의 설명. 발표를 듣는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까지 모두 만족했다. 믿었어요. 흐름대로 남을 가르치듯이 외운다면은 그냥 단순한 그냥 주입식 암기보다는 더 잘 외워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르쳐 보니까요, 제가 알던 사실을 한 번 더 복습해서 머리 한 번 더 정립이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더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남한테 설명을 하려면 더 자세하게 알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있는데 말도 잘 안 나오고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안 돼 있으니까 띄엄띄엄 저도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아까 언니처럼 이렇게 이어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이제 파악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만 다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설명할 때는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자기 언어로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한테 그 질문을 받아보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따라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은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단했던 부분들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로 제 수업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리가 쉽고 그래도 선생님들의 어떤 설명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쉽게 지식을 구조화시킨 것 같아요. 정리 흐름을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로서 잘 한 것 같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내용을 가르쳐 보는데도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가르치는데도 나름의 방법과 순서가 있다. 제가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필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필기가 말하자면 일종의 강의록 같은 거란 말이에요. 수업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한 내용.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의 필기를 그대로 베껴 노트에 적는다. 하지만 은지는 칠판 필기는 물론 이전 시간에 배운 개념과 이해를 도울 만한 예시까지 적어두었다. 선생님 말 자체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 중간중간 그 개념과 개념 사이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할 때도 그 개념과 개념 사이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습할 때 설명하기 쉽도록 필기를 해요. 수업이 끝나면 필기를 토대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내용 정리를 할 때도 순서가 있다. 단원의 제목부터 적는다. 큰 타이틀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불교는 종교잖아요. 종교에 포함되는 건데 종교는 문화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불교는 문화재가 아주 많은 종교이므로 이 불교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얘가 왜 중요한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이해하고 들어가야 뒤에 내용도 그렇게 흐름대로 갈 수 있어서 제목부터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호국, 귀족, 불교. 단원명과 학습 목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출제될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단원명을 살펴본 뒤에는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소단락을 나눈다. 소단락을 나누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건 아니다. 단락의 내용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가 쉽고 기억도 오래 남는다. 내용 간의 흐름을 살펴보며 상호 연관성까지 정리해 두어야 비로소 한 단원 전체의 공부가 끝난다.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 되도록이면 모든 내용을 적기 위해서 저만의 뭐 부호나 아니면 약어, 이런 기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필기를 해요. 유달리 기호의 사용이 많은 은지의 필기. 은지는 설명할 내용을 일일이 글로 적지 않는다. 정삼각형 점 3개는 이게 랑 역삼각형 점 3개는 수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무속 신앙이 많으면 통일력이 떨어지는데 따라서 유일신인 불교를 믿게 하면 통일력이 생긴다.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 3개에 따라서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일심사상이 있는데 일심사상이 어떻게 나왔냐면 모든 것은 마음가짐 하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 일심사상이 나온 이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역삼각형 모양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양한 기호로 압축된 필기를 입으로 풀어가는 것 또한 공부의 과정이다. 자신만의 언어로 정제해 나가면서 개념을 자신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다. 달달달 외운 이런 게 아니라 약어들을 최대한 풀어서 이렇게 흐름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반복되고 나면 이제 강의록을 없애고 머릿속으로 그 흐름을 시작하면서 계속 쭉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정리한 내용을 가르쳐 보기로 했다. 신라신계 불교인데 불교는 종교 하면은 이제 문화재와 관련돼서 외워야 하는데 뭐냐면 이게 윤회 사상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윤회 사상이 뭐냐면 돌고 돈다, 회전한다. 그러니까 그 갔다 온 느낌이나 뭐 배운 것들을 쓴 게 왕호 천축국죠. 천축국이 그 당시 인도를 말하는 고작 한 페이지에 걸친 내용인데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가르치다 보니 8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따르게 공부할 걸 그랬어요. 네?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 거 말고. 너무 힘들어, 말 계속하니까. 간략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을 곁들이다 보면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제 필기를 보면 이제 한눈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아니면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가 딱 한눈에 들어오니까요. 설명해서 공부할 때 이제 흐름 따라서 제대로 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말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문제를 풀고 계산해야 하는 과목. 수학의 경우 은지는 어떻게 공부했을까? 아까 D 구한 거에다가 R은 분명히 원의 방정식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첫 번째는 식을 세우기. 자신의 수학 공부법을 알려주겠다던 은지는 엉뚱하게 수학 개념만 입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념을 문제에 이렇게 응용시키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응용시키기 전에 개념이나 공식, 뭐 용어들을 제대로 아는 게 되게 먼저 제대로 알고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개념 부분을 이제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공부했어요. 사실 문제라는 것은 수학 개념을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접점을 지나는 수학의 개념만 확실히 잡아놓는다면 문제풀이에서 막힐 것은 없다. 은지는 수학의 개념을 입으로 설명하면서 원리를 확실히 익혀나갔다. 여기에는 미지수가 포함된다.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모르겠으면 그냥 머리가 멍해지거나 이래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져요. 근데 말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문제 하나에 대해서 만약에 점이란 말이 나오면 이 점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면은 고민이 이어지니까 한 문제지만 생각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문제 풀 때도 입으로 설명하면서 풀었다. 입을 통해 설명하다 보면 단순히 손으로 계산하는 것에 비해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어떤 개념을 요구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듯이.
풀이에 필요한 개념이 뭔지 개념을 찾는 연습을 한 셈이다. 문제를 풀 때 개념이나 공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놓치기 쉬운 개념이라던가 아니면은 생각 안 하던 공식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다음에 그걸 자세히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기로 했다. 외수, 빼기, 풀이 단계마다 요구되는 개념을 적게 하고 순서에 맞춰 문제를 풀었다. 9가지니까 이제 9. 답안 봐도 돼요? 맞은 것 같아요. 제 단계대로 풀면 이렇게 항상 반복된 연습으로 막 풀었으니까 답이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계산 실수를 안 하면. 해설지에는 답을 구하기까지의 과정은 나와 있지만 어떤 개념을 응용했는지 설명돼 있지 않다.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답을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많은 문제들을 공부하지 않더라 해도 그 단계만 제 머릿속에 제대로 딱 넣어놓으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틀리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학생들처럼 선생님을 찾았다. 은지의 질문은 다른 학생들과 달랐다. 어느 개념부터 풀리지 않는지를 선생님께 설명한 뒤 질문을 드렸다. 제가 이렇게 2단계를 풀었는데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선생님이 그 단계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단계와 곁들여서 더 알면 좋을 것들에 대해까지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탄탄히 다질 수도 있고 이제 저절로 심화학습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문제를 질문하면 선생님 이 문제 안에 이 부분이 이해 안 돼요라고 질문하는 아이는 거의 없거든요. 1단원에 공식이 5가지면 내 머릿속에 파일이 있어서 1단원 개념이잖아. 그 파일을 꺼내서 마치 적용시키듯이 해야 되는데 이 파일이 정리 안 되고 뒤죽박죽 돼 있으면 무엇을 꺼내야 될지를 모를 때 아이들은 수학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은지가 저희들 잘 따라줬고 본인이 잘 터득했고 가르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을 더욱 깊이 알 수 있었고 은지는 보다 효과적인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은지가 소속돼 있는 서울대 작곡 동아리 사운드림. 악기 연주와 작곡은 대학생이 되면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다. 하지만 완전 초보이다 보니 아직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배우는 처지. 능숙하게 시범을 보이는 친구에 비해 아직 은지의 실력은 한참 모자라고 서툴다.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배워가다 보면 언젠가 정은지표 드럼 연주를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제 의견을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관이 되거나 아니면 방송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물론 공부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좋아하는 일도 좋아하는 일이나 뭐 경험 같은 것도 많이 쌓아서 이제 재밌고 좀 스펙터클한 대학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지난 시간 은지에게 가르쳐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공부는 없었다. 대학생이 된 지금 더욱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은지를 기다리고 있다. 새롭게 도전하고 배울 수 있는 내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인다.